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이제 열렸는데요. 이 관련 소리를 들어보시죠. 저는 당시 여러 사원들과 함께 정권의 방송 장악은 부당하다고 외쳤고 그래서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야말로 KBS가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 당일날 하루는 뭘 하고 보내셨습니까? 국장으로서 임무를 하면서 TV를 그날 TV도 보고 아픈 장면도 보고 하셨습니까? 예. 퇴근한 이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술 마시고 노래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예. 부산 해운대에 있는 노래방에 가신 적 없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이거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은 있죠.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갖고 계신 거 있으면 그날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면 해보면 되겠네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죠. 예. 제가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인카드 내역이 제출됐나요? 일단 양승동 후보자는 KBS 소속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당일에 법인카드는 안 썼다고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또 KBS 직원은 매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지적은 받은 것은 없었다라는 점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법인카드 내역 제출해라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제작 PD로서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취재원 보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당 의원들도 이 KBS 직원의 카드 내역을 외부에 공개한 사례가 없고 이게 전례가 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혹이 또 있었고 얼마 전 장제원 의원이 뭐 성추행 사건 부하들 있었는데 뭐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 제기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죠? 양승동 후보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요. 당시에 이제 가해자를 울산방송국으로 발령을 낸 것도 징계에 준하는 조치로 당시에 생각했다. 이런 해명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언론노조 등 관계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성폭력 2차 피해를 야기한 가해자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죠. 조금 아까 그 청문회 소리 들어보니까 천안함 얘기도 나오던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소재로 한 추적 60분 방송 여기도 공방이 오갔다면서요? 2010년 합동조사단의 보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측 비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승동 후보자는 합동조사단 발표는 믿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앞으로 사장으로서 제작 자율성을 보장을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족이나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좀 제작을 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는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인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장 직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어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야권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승민 대표는 최고위에서 전날 발언에 대해 야권 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전제를 달고 얘기한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박주선 공동대표는 한국당과는 연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당론이라면서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러한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김성식 의원이 페이스북에 유승민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선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과 바른정당 출신들 간의 갈등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야권 연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그럽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야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 공학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장은 강력한 후보를 내겠다. 이 얘기를 재차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뭐 자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구청장, 시의원 이런 선거들이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인재 영입에 뭐 일부러 실패를 해서 묵시적 단일화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요즘에 막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다음 뉴스요. 어제는 한미 FTA와 환율 문제 뭐 이면 합의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9일 미국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한미 FTA 개정을 북미 대화 이후로 미룰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양국의 관련 부처들이 뭐 발칵 뒤집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TA하고 북미 대화를 엮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 정부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미군을 곧 시리아에서 철수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주로 보수 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미 회담을 통해서 쟁점을 한 번에 일괄 타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지만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생각보다 빨리 끌어들이면서 뭔가 과거와 같은 단계별 조직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걸 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NSC 보좌관이 임명되기 직전에 선핵 폐기 후 보상, 이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북한에는 그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을 빌어서 이제 이런 해석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차피 일괄 타결이 되더라도 합의 이행이라는 거는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라 이런 압박 카드로 한미 FTA를 또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로군요.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금호타이어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회사의 더블스타 매각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동의한다는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를 노사가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 관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예. 노조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데드라인은 주말 이후로 연장이 됐습니다. 만일 주말까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금호타이어는 이제 곧바로 법정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노조는 계속 해외 매각 결사 반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라고 한 건 한 발 정도 물러선 거 아닌가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은 일단 해외 매각에 동의하는 결과가 이제 나올 거다, 이 가능성이 이제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중대한 고비를 또 맞고 있군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